제로부터 시작하는 게임 개발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웹 모바일 파트의 소프트웨어학부 22학번 김솔미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의 게임 개발기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게임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제목이 저런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모든 게 처음이었을 때, 즉 제로였을 때 했던 경험들이라 제목을 저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GGSC 규격 PPT가 있는 건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왼쪽 하단에 로고 가져와서 붙였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궁금해하실 왜 게임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RPG, FPS 가리지 않고 여러 장르의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으로 대학 입학도 개발을 할 수 있는 학과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 순서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먼저 1번 구상하기. 여기에서 이제 게임의 장르를 선택하고 게임 세부 사항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합니다. 유니티나 언리얼 이런 게임 엔진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개발 에셋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발하기인데 이 개발하기도 또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까지 하면 게임 개발이 끝이 납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만든 게임으로 예시를 들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D 게임인지 3D 게임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 보이는 게 중요했던 저는 3D 게임을 선택을 했고 이왕 할 거면 게임에 꽂힌 FPS를 구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 3D FPS 장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게임 세부사항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게임 세부사항에는 주로 게임 컨셉과 스토리, 플레이 메커니즘, 그래픽, 스타일 등이 있습니다. 게임 제목은 일단 정해주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형태로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 플랫폼은 PC고 타겟층은 총 게임과 귀여운 거를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거에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총 게임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편이었는데 같이 게임을 만드는 친구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고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게 귀여운 요소를 넣자 해서 이런 타겟층이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요소로 고양이가 선택되었습니다. 왜 고양이냐면 귀엽잖아요. 스토리와 세계관 설정도 게임 기획에서 필수인데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배경은 골목길이었으면 좋겠어서 골목길로 설정을 했고 스토리 라인은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가 골목길에서 세력을 넓혀서 일장이 되는 스토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게임 메커니즘 설정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게임인지 게임의 형식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게임이 로그라이프 게임인지 스테이지 형식 게임인지 혼자 하는 게임인지 통신이 필요한 게임인지 등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스테이지 형식의 싱글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도 제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설정도 중요한데요. 게임이다 보니 무기라는 요소가 필수로 기획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일단 고양이 총게임이랑 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고양이다 보니까 추르나 통조림 캔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도 넣고 할퀴기는 근접 공격으로 한다든지 FPS니까 어쩔 수 없이 총소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고양이가 총을 쏘면 이걸 원거리 공격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으면 적이 있어야겠죠. 적과의 상호작용부터 적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패턴을 설정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AI 설계라고 써놨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획을 마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나서야 이 게임의 이름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냥탕냥탕입니다. 와!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상에서는 1인칭 FPS 게임으로 주인공은 고양이로서 골목을 돌아다니며 다른 고양이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 게임은 골목길을 배경으로 하고 플레이어는 고양이로서 적 고양이를 다양한 스킬들로 공격하며 스테이지를 깨는 방식이다. 이렇게 기획이 끝나고
두 번째, 개발 소프트웨어 선택하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당시에 다들 많이 쓰는 유니티랑 C샵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이 개발 에셋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디자이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무료 에셋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게임 개발은 1인 개발이 많은 편이라 이런 무료 에셋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에셋 스토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요. 에셋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상세히 기획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픽 스타일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료 에셋 짜집기를 열심히 해서 스타일이랄 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이펙트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무료로 잘 나와 있어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캐릭터 디자인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게임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적의 고양이만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요. 마침 이 접처럼 생긴 이름부터 갬블러인 이런 캐릭터가 있길래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환경 디자인 역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골목길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도심 골목길 배경을 잘 찾아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디자인인데요. 사운드는 게임이 다른 개발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을 위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게임 부금으로 음악회를 여는 등 유저들도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운드는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무료, 로열티 없는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획을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개발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프로토타입, 이때 게임의 핵심 기능을 구현합니다. 기본적인 상하좌우 이동, 그리고 스킬, 간단한 연출, 그리고 일정 위치에 적이 오면 적이 공격하는 모션을 취하고 이 플레이어가 적을 공격하면 적이 없어짐. 딱 이 정도가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구현 후에 뭔가 게임이 재미있을 것 같다 아니면 느슨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크게 바꾸거나 기획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알파, 모든 기술 구현 완성, 베타, 모든 미적 요소 완성으로 개발 순서가 끝이 납니다. 개발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개발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적의 이동 패턴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경로, 그러니까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의 좌표를 찍어두고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동하도록 했는데 이 경로 사이에 건물이 있으면은 그냥 뚫고 지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큰 버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스타 알고리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다익스트라와 같은 최단 기간 경로 탐색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다익스트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A스타는 경로의 최소 비용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휴리스틱이라는 추정치를 합한 값으로 경로를 탐색을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미로가 있다고 했을 때 가중치는 모두 1이라 가정을 합니다. 다익스트라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이어도 일단 가봅니다. 이렇게 일단 가는 거죠. 하지만 A스타는 현재에서 목적지까지의 비용을 추정을 해서 이동을 하는 방식이라 목적지와 방향이 너무 다르다. 이건 이만큼 가는 건 10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길로는 아예 안 가고 버리고 다른 길을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겠죠. A스타는 최적 경로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잘못 가면 계속 잘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경로를 탐색하고 다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추정치를 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좌표나 상태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변하는 게임에서 이 길찾기 알고리즘으로 이게 많이 쓰입니다. 제가 선택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에서는 내부 메쉬와 같은 내장된 경로 탐색 시스템이 이 A-스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적이 유연하게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장애물 및 지형을 설정을 합니다. 적이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파란색이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고양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지역만 가기 때문에 앞에 자동차가 있다면 이걸 피해서 가거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피해서 뚫고 지나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메시 에이전트 기능 추가인데요. 적 오브젝트에 이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이 유니티 엔진 내에 경로 탐색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길찾기 기능을 구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경로를 어떻게 돌아다닐 건지에 대한 애니메이터까지 연결해주면 적 추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개발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건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즉 UX를 상당히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임만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자면 UI 디자인에는 게임 메뉴, 인벤토리 창, 남은 시간, 체력바 등 게임 화면에 보여야 할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게임의 조작법과 기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튜토리얼 역시 있어야 사용자 경험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우투를 집어넣어 튜토리얼 방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조작 방식 역시 설명을 미리 해주거나 모두가 알고 있는 말하지 않아도 약속된 조작 방식들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하 좌우 이동키가 1, 2, 3, 4라던가 아이템과 인벤토리를 의미하는 I 버튼 눌렀는데 스킬 창이 뜬다거나 여기에서는 할 키가 탭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F12 버튼이라던가 이러면은 이런 설정은 피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모든 기획과 개발과 버그 수정을 마쳤다면 드디어 배포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서버나 저장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포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포된 게임은 언젠가 언젠가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아이템이 나타나고 저 중요해요. 이런 게임 그리고 이렇게 제로부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개발이 끝이 났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먼저 게임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게임에서는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개발을 할 때도 아이디어의 싸움인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 게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스토리가 많이 부실하다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보여지는 것 외에도 어떻게든 구현을 해내도 그 전에 있는 스토리 라인부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게임이 다른 개발과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웹 개발 기준으로 백엔드가 아니고서야 복잡한 계산 알고리즘을 쓰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은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학부에서 공부한 알고리즘과 지식을 단순 코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개발 부분에 적용한다는 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알고리즘 외에 무기를 던지는 것조차도 이제 투사체 각도를 생각하고 벡터를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이래서 게임이 수학과 물리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그리고 앱 프론트 쪽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개발을 하는 것조차 재미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구현하는 걸 넘어서 그냥 게임 개발 자체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전 낭만의 끝은 게임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임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니라 제 첫 프로젝트 개발 자체를 하면서 얻은 점입니다. 먼저 분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업 개념 자체를 몰라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구현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해 씬을 나눠서 구현하고 자연스럽게 할 일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깃을 쓰는 방법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500만 개 커밋 해보셨나요? 개발 툴조차 처음이었기 때문에 머즈란 무엇인가, 브런치란 뭔가 철학적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처음 사용하고 신세계를 봤다고 생각하고 완전 똑똑한데 일단 감탄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한 번에 이렇게 몇만 개씩 커밋하고 오자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데 깃 이구너 문제였는데 이런 개념들도 직접 부딪혀가며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이자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든 게임으로 나간 교내 공모전에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봤을 때 괜찮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려면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게임 개발을 하진 않지만 그냥 무언가 작동하는 것을 만들어 본다는 것 자체로 저에게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 이 게임 개발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애정이 가고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길었지만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